네, 안녕하세요. 옥보입니다. 2024년 2월 6일 오후 6시 50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5,900만 원입니다. 네, 5,900짜리를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5,800, 5,900짜리를 유지해주고 있는 것은 비트코인이 현재 횡보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문제는 이제 알트코인들이 지금 치고 나가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비싸면 상장하는 리스크가 좀 올라오긴 했지만은 아직 만족스러운 가격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미국 그 빗썸에서 상장한 이후에 리스크가 약간 조정받는 모습이긴 하죠. 네, 아무튼 현재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요,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뉴스들을 좀 정리해가지고요, 지금부터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네, 위메이드의 작년 4분기 영업 손실이 708억이다. 위메이드, 우리 위믹스라는 코인이 상폐됐다가 다시 상장됐다가 난리 부르스를 쳤고 있었죠. 저는 위메이드 얘네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코인으로 한탕 해먹으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 상당 조심하자라고 했던 코인 중에 하나인데, 네, 얘네들의 현실은 영업 손실 4분기에만 708억 적자입니다. 그동안 위메이드가 본인들이 뭐 단기 수익이 높다 어쨌다 많은 발표들이 있었죠. 근데 대부분의 수익은 코인 팔아서 생긴 수익이었다라는 거. 또 위믹스 갖고 계신 분들, 뭐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은 거의 없겠죠. 아무튼 이런 코인들은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상폐 당했다가 다시 재상장되었다가 또 언제 상폐 당할지 모르는 그런 코인이에요. 네, 그리고 최근에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코인이 크게 상승하기를 기다렸지만 생각보다 반등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또 낙담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현물 ETF가 17일 거래일에 6,800만 달러의 순이입이 있었다. 그러니까 가격에는 당장 어떻게 반영되지 않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현물 ETF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여기에 많은 자금들이 투자되고 있다는 것을 이 뉴스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좀 안 좋은 소식이네요. 1조 원대 코인 출금 중단, 하루 인베스트 운영진 3명 구속. 네. 하루 인베스트는 코인 관련돼서 입금을 받아가지고 자기네들이 뭐 더 큰 이자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가로챈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항상 여러분들은 코인을 투자하실 때 직접 투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뭐 현물 ETF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항상 누군가에게 돈을 맡기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자산을 본인 스스로가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음 뉴스는 100억 사기 가상 자산 거래소 비트소닉 대표 징역 7년 그러는데 저는 비트소닉이 망했는지도 몰랐어요. 비트소닉 같은 경우는 2017년, 18년도 때 그래도 나름 이 거래소, 국내 거래소에서 많이 이름이 알려졌던 거래소거든요. 여기서 실제로 거래량도 많이 일어났었는데 여기서 나왔던 거래량들이 실제 거래량들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만든 거래량이 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이 사건의 범행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정보 처리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거래량이 증가한 것 같은 외관을 만들어서 비트소닉이 유통하게 한 결과를 발생시켰고 그 거래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가장에 장기간에 걸쳐서 수많은 피해자로부터 100억 이상을 편취한 중재라고 지적했다. 이 비트소닉이라는 코인이 있었거든요. 이게 자체 거래소 코인입니다. 이 거래소 코인을 통해 가지고 뭐 거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게 난리가 났었네요. 사실 하도 이런 일들이 많아서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얘기는 또한 신실한 투자자 모집을 위해 비트소닉이 베트남의 블록체인 회사와 인수합병 협상을 벌였다 홍보했지만 실질적으로 인수합병이 진행된 적이 없고 베트남에 세웠다는 자사 역시 합선된 사진으로 드러났다. 네, 그러니까 코인판 여러분 거래소들도 믿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뭐 이 정도 빼고는 거래를 하지 마세요. 해외 거래소들도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바이낸스 리서치 1월 암호화폐 시장 최대 이슈는 비트코인 현물 ETF다라고 했습니다. 네, 현재 여러분 비트코인 시장이 안 좋다고 하지만은 암호화폐 시장 전체 시가총액이 0.4% 증가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 유입액이 14억 달러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GBTC에서 56억 달러 이상이 유출되었지만 순유입을 기록한 건 유의미하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도 승인되고도 크게 올라가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GBTC에서 물량을 많이 팔았기 때문이죠. GBTC에서 56억 달러 이상의 유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유입액은 14억 원. 쉽게 말해서 GBTC에서 빠져나간 자금을 다 제하고도
14억 달러 이상이 유입이 됐다는 거죠. 이 시장이 얼마나 긍정적인지를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음. 텔레그램 폭 기반 1월 암호화폐 거래량 17억 달러로 사상 최다. 텔레그램 폭 기반 1월 암호화폐 거래량. 이게 그건가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낙코인? 아무튼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 볼게요. 익명 지갑간 3.38억 상당의 비트코인 대규모 이체가 일어났다. 이 코인의 대규모 이체가 일어났다는 것은 뭐 외부 거래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무튼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은 분명히 시장 밑에서 무언가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음 뉴스. 미국 ETF 전문가, 미국 당국 비트코인 현물 ETF 옵션 지체 없이 승인해야. 지금 현물 ETF가 승인됐는데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생각보다 안 나오죠. 변동성이 나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은 옵션 거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옵션 거래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미국 규제 당국에서는 빨리 승인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비트코인 현물 ETF 기본 옵션 상품에 대한 미 규제 당국의 승인 시점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ETF 시장에서 높은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물 ETF 중심으로 파생 상품 생태계가 성장해야 한다. 여기서 파생 상품 생태계가 바로 옵션 거래를 이야기합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마진 거래를 말하는 거예요. 비트코인 현물 ETF 옵션 승인이 늦춰질수록 그레이스케일 GBTC 유동성은 더욱 악화될 것이고 옵션 승인은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그레이스케일 CEO 마이클 소넨샤이는 비트코인 현물 ETF 옵션 출시 승인을 촉구한 바 있다라고 하는데 현물 ETF는 옵션이 승인이 되어야지 그때부터 본게임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이낸스에서 특정 집단에서 링크를 대량 매집했다라고 하는데요. 뭐 체인 링크죠. 체인 링크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좋은 뉴스들이 나와요. 좋은 뉴스들이. 그래서 과연 체인 링크 가격이 많이 올라갈 것인가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분석을 보니까 최근 2주 동안에 1도지 이하 보유 주소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래프를 보면은 그 지갑 주소수가 갑자기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지갑 주소가 늘어나는데 도지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갑이 늘어난 게 아니라 지갑에 도지 거의 없는 빈 지갑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보통 빈 지갑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소리는 누군가가 지갑 쪼개기를 좀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도지로 인해서 큰 수익을 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자금 세탁을 좀 준비하고 있다. 저는 약간 이런 형태로 보거든요. 그래서 도지가 조만간 큰 변동성이 나오지 않을까. 지갑수 갑자기 늘어난다는 소리는 인위적인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도지코인 갖고 계신 분들 지금 많이 힘드실 텐데 그래도 도지코인도 밑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기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립토 퀀트 대표, 주기영 크립토 퀀트 대표가 비트코인 현물 발행사이자 미국 자산운용사 아크 인베스트의 최근 보고서에 따라서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5년간 보유하면 위험 조정 자본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5년 이상을 보유하는 건 매우 어렵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실제로 비트코인을 5년 이상 보유했는데 마이너스인 사람은 없어요. 비트코인을 5년 이상 투자하고 있으면 다 수익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5년 이상을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힘들다, 없다라는 거 볼 수 있죠.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일단 한 3년 정도 버티신 것 같은데 앞으로 2년만 더 버텨보세요. 캐시우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후 비트코인 수요로 옮겨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최근 유튜브 채널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이후에 투자자들은 금에서 비트코인으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비트코인 접근이 수월해진 만큼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라고 전망했다. 이어 지난해 3월 미국의 지역은행 위기를 겪었을 때 비트코인은 40% 급등했는데 최근 미국 지역은행이 또다시 어려움에 처했다며 비트코인 상승을 시사했다. 다들 아시죠? 작년에 미국에 있는 금융권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었죠.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비트코인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하실 게 있어요. 왜 지역은행이 위기를 맞았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갔을까요? 그 금융 회사들을 지키기 위해서,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많은 돈들을 풀어가지고 결국은 구제해줬습니다. 금융권들을. 그러다 보니까 다시 시장에 달러들을 많이 풀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죠. 달러가 많이 풀리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 비트코인 가치는 상승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크립트 건트 대표 코인베이스 프라임으로 비트코인 유입이 급증하고 있다. 코인베이스 프라임으로 비트코인 유입이 급증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GBTC 거래량을 제외하더라도 그 규모는 상당하다라고 하면서 시장은 현재 다음 시장 사이클에 의한 재축적 단계 초입에 있다고 말했다. 큰 상승을 앞두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분석 결과예요. 분석 비트코인 MVRV 2년 내 최고치 가고 5만 달러 터치 구간과 비슷하다. 먼저 MVRV가 뭐냐면요. 실현 가치 대비 시장 가치입니다. 그리고 2.0은 최근 2년 새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이는 비트코인이 5만 달러를 넘었을 때인 지난 2021년 12월과 비슷한 수치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과거 사이클을 보면 시가총액이 실현 시가총액을 넘어서면 하반 압력이 높아지면서 조정 국면이 이어진다고 했다. 최근 비트코인도 49,000달러까지 상승한 이후에 20% 하락했다. 이 같은 매도 압력은 과거 2019년과 2020년에 같은 조정으로 이어질지는 알 수는 없지만 반감기는 역사적으로 강력한 상승 재료이자 상승장 초입을 알리는 요소였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4월 말이면 비트코인 반강이 시작합니다. 이제 2달에서 3개월 남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는 64입니다. 제가 항상 50 이상이면 추세는 상승이다 얘기하는데 64면은 추세는 상당히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다음 뉴스는요. 폭스 비즈니스 기자가 위즈덤 트리 뉴욕주 암호화폐 신탁 라이선스 승인이 임박했다라고 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사 중인 한 곳인 위즈덤 트리가 뉴욕주 금융감독국의 특주 목적 신탁 제공사 라이선스 승인에 상당히 근접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위즈덤 트리는 뉴욕 고객들에게 암호화폐 관련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뉴욕주 금융감독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현재 암호화폐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라이센스 보유 기업은 코인베이스와 피델리티를 포함한 9곳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서 이제 제도권 안으로 이제 주식을 판매하는 곳에 계속해서 암호화폐가 진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위즈덤 트리도 그 라이선스를 가지고 거래를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서이즈 미국 은행 강하지 않아 구제 금융 조치 시 비트코인 급등이 전망되고 있다. 아까 전에 살펴본 것처럼 미국 금융이 지금 안 좋다라고 하고 있죠. 미국 경제와 은행은 아직 상당히 강력하다라고 제롬 파월은 주장했지만 전날 뉴욕 커뮤니티에서는 주가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시장과 중앙은행 누가 맞을 것인가라고 말했다. 뉴욕 증시에서는 전날 NI12 주가가 전일 대비 10% 급락해서 마감한 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처럼 금융이 계속해서 무너지고 하면은 구제금융, 쉽게 말해서 정부에서 금융권을 살리기 위해서도 막대한 자금이 투입이 될 거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비트코인은 엄청나게 상승할 것이다. 심지어는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까지도 상승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비트코인이 만들어진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비트코인이 만들어진 이유가 바로 이런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달러 같은 경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도 가격이 하락하지 않죠. 왜? 인플레이션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아무튼 달러 같은 거 계속 찍어내는 상품이고요. 비트코인은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상품이다 보니까 투자 가치에 있어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크립토컨드 대표 비트코인 채굴자 현재 수익이 없다, 별로 없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비트코인 상승을 전망한다라고 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자들 2023년 이후에도 저수익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채굴자들이 현재 충분한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장기적으로 강세를 뜻한다. 몇 달의 행보 이후 비트코인 또 다른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정보했다. 결국은 채굴자들이 이 시장을 주도하는 세력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들이 결코 손 놓고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특히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훌륭한 재료를 그냥 썩히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비트코인은 올해 연말까지 7만 달러에 도달할 전망이다라고 했습니다. 보고서에 보면요. 거시적 환경, 통화 정책 완화, 미국 선거, 비트코인 현물 ETF 확대 등의 영향으로 비트코인은 연말까지 65% 상승해 7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예측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연준이 첫 번째 금리 인하 시기를 5월 혹은 6월로 연기했지만 인플레이션은 낮아지고 성장은 유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강세를 불러왔던 비트코인 반감기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트코인은 지난 13년 중 10년을 상승하는 보였으며 다만 1월 수익률이 7번 상승세로 6번 하락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1월 달에는 그러니까 13년 동안에 7년은 상승, 6번은 하락이었습니다. 1월 달은요. 이번 근데 1월 달이 이미 지났죠. 우리 1월 달은 비트코인 여러분 상승이었을까요? 하락이었을까요? 1월 달에 비트코인은 상승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믿기 어렵겠지만 비트코인은 1월 달에 상승 쪽이었어요. 다음 ETC 그룹 리서치 총괄 연준에서 5월 달에 금리 인하 시 암호화폐는 상승할 거다.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가 되면 비트코인은 상승할 거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은 금리가 인하되지 않아도 상승할 겁니다. 금리가 인하돼도 상승할 이유가 있고요. 금리가 인하가 되지 않아도 상승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오늘의 마지막 뉴스입니다. 며칠 내에 알트코인에 6천억 달러가 유입될 거다. 그리고 암호화폐 전체 시총이 2.2조가 될 거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앞으로 며칠 안에 알트코인에 6천억 달러 상당의 자금이 유입돼 글로벌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2.2조로 끌어올릴 것이라 전망했다. 그는 글로벌 암호화폐 시총이 1.87조 달러 인계값에 도달하며 2조 달러까지 순조롭게 도달할 수 있다. 특히 알트코인에 주목해야 하는데 알트코인은 현재 2020년 말과 유사한 지점을 리테스트하고 있으며 2021년에 강세 궤적에 들어설 것이라고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2021년도에 알트들의 강세장이 있었죠. 근데 2020년도에는 비트 흡수가 혼자 올라갔습니다. 알트들은 다들 죽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2021년부터 알트코인들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큰 상승들을 가져왔거든요. 아마 이 애널리스트는 그와 비슷한 상황을 현재 예측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도 이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항상 비트 도미넌스가 이렇게 크게 올라갔을 때는 알트들로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불장이 진행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난 해이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강력한 상승 소재까지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지금 상황 우리가 과연 비관적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긍정적으로 봐야 될지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해 보시고 잘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적인 관점 물어보신다면 저는 당연히 상승 쪽에 관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들이 제가 원하는 가격대로 올라가지 않고 있지만은 여유롭게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방송은 희망회로 전문 방송이니까요. 너무 제 말만 믿지 마시고요.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잘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끝입니다.